우리 몸에서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목이죠. 요즘 스마트폰 또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하다 하는 분들 많으시고요. 때론 뒷머리까지 당기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또 거북목, 일자목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목 디스크 환자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목 디스크, 현대인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는 하는데 그만큼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자칫 마비 증세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질환, 목 디스크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윌스 기념병원 척추센터 한방상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척추 건강이라고 하면 이 몸의 중심을 지나는 축을 떠올리면서 특히나 허리와 목을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목 건강에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이게 습관이 제대로 안 돼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세 번째 출연이잖아요. 첫 그렇죠. 번째 출연 때 어떻게 나왔냐면 동영상을 봤더니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 목을 긴장을 해가지고 숙여 친구가 보더니만 야 너는 디스크 너가 목 디스크 생기겠다.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좀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구나. 습관이 좀 무섭습니다. 진짜 평소에 내 자세를 눈여겨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번 저도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어떤 증상들 때문에 목 통증 많이들 찾아오세요? 물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당연히 목 디스크 증상, 뒷목이 아프고 양쪽 승모근 어깨 쪽으로 해서 통증이 내려온다거나. 근데 이제 목 디스크가 심하지 않더라도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 목이랑 이제 어깨 주변으로 해서 통증을 호소하시죠. 거북목이랑 일자목은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경추가 앞으로 이렇게 거북이처럼 마치 자라가 이렇게 앞으로 뻗고 있듯이 그렇게 이제 만성적으로 있다 보면은 근처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증후군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목뼈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자로.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휘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굳어버린 게 거북목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C자 모양이 돼 있을 텐데 네. 이게 점점 이렇게 앞으로 일자로 이렇게 뻗으면서 나중에 더 심하면은 마치 자라처럼 이렇게 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운동뿐만 아니라 목 자체를 뒤로 하는 이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이제 자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목 디스크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목 경추. 그래서 자세를 이제 목을 펴보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자세를 딱 취해서 목만 턱을 뒤로 뚝 당기는 거죠. 목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말이 안 나고 힘들어요 그랬는데 테너분들 자세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예. 그 자세는 뭐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목을 피면서 약간 당겨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어깨가 같이 이렇게 말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이 거북목 증후군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외국에서는 뭐 텍스트 신드롬이라고도 하는 텍스트북, 그러니까 뭔가 교과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할 때 수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손에다 보니까 어깨도 같이 말려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목 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세가 이상한 거고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우선 등을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네. 등을 피고 목을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펴주는 자세. 약간 보면은 당당한 자세 또는 좀 약간 거만한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거만하게 살라 그러거든요. 네. 제가 너무 겸손했네요. 오늘 방송은 거만하게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빗둔 자세는 아닌데. 자,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자목 거북목과 목 디스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사실 이게 환자분들 되게 헷갈려 하실 거예요. 뭐 흔히 말하잖아요. 목이 좀 아프면 나 목 디스크 있어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시기도 하고 요새는 그걸 뭐 일자목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용어상의 정의를 드리면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망가진 정도랑은 좀 별개로 만성적으로 목을 앞으로 빼고 있다 보니까
그 뒤쪽에 목을 지탱해줘야 되는 승모근이 계속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머리를 당겨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주위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 걸 일자목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가 저번에 말씀드린 퇴행성 변성 그런 것들이 오면서 한 번씩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목 디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일자목을 많이 하다 보면 목 디스크가 망가지니까 결국 목 디스크도 올 수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이 척추뼈가 이렇게 앞으로 휘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목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좀 모호한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픈 부위나 아픈 정도는 많이 다른가요? 대개는 이제 일자목 증후군과 그냥 초기에 심하지 않은 목 디스크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뒷목이라든지 심할 때는 어깨, 어떤 분들은 가끔 두통, 뒤통수 쪽이나 이런 두통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네. 심한 분들은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는 비슷한데 여기서 디스크, 목 디스크 또는 목 디스크가 이제 더 심해져서 탈출증이라든지 이렇게 오면은 저번에 우리 요추에서도 봤듯이 갑자기 엉치다리가 아파오잖아요. 허리가 망가졌는데 목이 망가졌는데 목 디스크 환자들이 좀 심해지면 날개뼈 쪽이라든지 등 쪽 그러면서 이렇게 상완 또는 손가락까지 저림이나 방사통이 동반이 돼요. 그러면 나는 단순 일자목은 아니구나. 난 목 디스크 원리 있었고 좀 심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난 목이 아프고 팔이 저려 했을 때 목 디스크로 연관을 짓기보다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팔저림의 증상이 꼭 목 디스크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목의 통증 그리고 팔의 저림 말고도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꼭 병원 오셔야 돼요.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그 증상입니다. 목 통증 단순 이제 팔저림이 있는데 팔저림이 그냥 뭐 손가락 몇 개만 조금 저리다든지 목 통증이 없는데 그러면은 뭐 이게 팔꿈치라든지 손목에서 또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그냥 팔이나 손의 증상만 호소하시고 네. 팔과 손의 증상이 있으면서 같이 목도 아프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이 날개뼈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지가 않구나. 그렇게 하고 가끔 이제 어깨에도 통증이 있다 보니까 어깨 질환이랑 이제 구분을 잘 못하시기도 하죠. 저희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대개의 어깨 질환들은 어깨를 돌렸을 때 좀 힘들어하셔요. 어디가 걸리거나 아파하면은 내가 그냥 어깨 자체가 좀 안 좋구나. 근데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어깨도 아프고 어깨 돌리는 건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 목 디스크에서 이렇게 통째로 오는 거구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깨를 돌려보신 다음에 어깨 돌리는 건 괜찮다 싶으면 목하고 좀 연관을 짓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네. 어쨌든 병원을 찾아보시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진단을 내려주실 수가 있으니까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 앞서 자세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어떤 원인들이 또 있을까요? 목 디스크. 일단 퇴행성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뭐 허리 디스크랑 똑같습니다. 목 디스크도 퇴행성. 퇴행성이라는 건 이제 닳고 닳고 망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겨울철에 호떡 반죽 만들어 놓고 꽉 누르면은 수분이 빠지고 딱딱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그죠. 더 눌리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고 더 세게 눌리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 탈출증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의 변화를 이 디스크라는 게 똑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퇴행성 변화를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근데 증상이 없을 때 MRI를 찍어봐도 디스크는 똑같이 망가져 있어요. 아플 때는 더 망가지고 안 아플 때는 덜 망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 네. 망가진 상태로 갖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이 목 디스크한테 자극을 좀 세게 줬던 거죠. 뭐 무리를 했다든지 자세를 한 가지 자세로 오랫동안 있었다든지 목을 꺾었다든지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제 염증 반응, 성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화가 나면서 불을 확 염증 반응 일으키면은 갑자기 신경이나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내가 망가져 있는 것이 있고 거기서 생활 환경과 습관이 겹쳤을 때 보통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퇴행성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건강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디스크가 굉장히 안 망가지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렇죠. 그런 분들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전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둘 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허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디스크가 유전 질환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유전병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모 자식 간의 생김새나 어떤 근골격계 구조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부모가 건강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식도 좀 건강할 이제 가능성은 높을 거고 그냥 되게 이상하게 젊을 때부터 한 뭐 고등학생 때부터 디스크 심하게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80세인데도 뭐 멀쩡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유전성이 어떤 경향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자세나 어떤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요즘에 젊은 층에서 방금 말씀하신 뭐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공부할 때 자세나 아니면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상당히 많이 끼치죠. 요새 또 스마트폰이 참 문제인데 맨날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도 네. 이제 한 50대 정도만 되셔도 환자분들이 이제 이 가까운 걸 잘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저희 부모님도 그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숙여가지고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맨날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 유튜브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맞아요. 1시간, 2시간 보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잠이 자는데 목이 뻐근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베개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임동열님 같은 경우에는 베개를 약간 높은 거나 낮은 거 어떤 게 목 관리에 좋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윤남훈님 같은 경우에는 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목 뒤쪽이 아파서 잠을 뒤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통증도 디스크 증상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디스크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확한 건 뭐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목베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칙을 알려드려야지 이제 환자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자세를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중립적인 자세라 그래요. 옆에서 봤을 때 귀가 사람 몸이 이렇게 딱 생겼죠. 네. 이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베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되게 우리 뒤통수랑 이 목은 약간 좀 이 깊이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 목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좀 커버할 수 있게 베개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 베개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목이 오히려 이렇게 꺾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추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이 뒤통수 아래 뒷목에 살짝 이게 뭐가 좀 괴이는 느낌, 그게 있는 것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베개를 너무 높이 뱉다. 그러면 목이 이렇게 수그러지겠죠. 너무 낮게 베면 또 목이 막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춰가지고 좀 위치를 조정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근데 이게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허리도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고 그쵸. 척추가 망가져 있는 정도가 달라. 아까 디스크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목이 일자로 이렇게 굳어버렸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억지로 경추 베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목을 꺾어버리면 그분은 더 불편하겠죠. 자고 나면. 남들은 인터넷에서 경추 베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자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선에 좀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럼 일단은 내가 편한 자세 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다음에 내 목이 어떤 모양인지를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맞는 베개를 못 구해서 지금 베개로만 월급 이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찾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네. 진짜 정형외과 전문의가 만들었습니다 하는 경추 베개도 써봤고 이 베개는 뭐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9.8점입니다 뭐 이런 것도 써보고 정말 많이 써봤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려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낮에 척추를 고생시키면 밤에 빚을 받으러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낮에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일자인 자세로 안 좋은 자세로 있었던 사람이 저녁에 갑자기 그 경추베개로 예쁜 모욕을 만들어 버리면 적응이 안 되겠죠. 나는 이게 편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낮에는 최대한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시고 밤에 잘 때는 적당히 편한 자세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좀 이제 균형점이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을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은 이게 위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목을 이루는 뼈랑 뼈 이런 관절들이 뭔가 조금 퇴행이 왔다거나
그 근처를 싸고 있는 근육이나 힘줄 같은 것이 좀 과도하게 긴장이 돼 있을 경우에 돌릴 때 뚝뚝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목을 좀 잘 풀어주시고 하면 되는 문제고 또 통증이 좋아지면 뚝뚝거리는 소리가 없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뚝뚝거리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진짜 뭐 어디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이 탈골되고 그래서 뚝뚝거리는 게 아니시면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아 내가 좀 뒷목이나 이런 데 근육이나 힘줄이 많이 긴장을 했을 수가 있겠구나. 자세를 자주자주 좀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결국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보다 허리 통증이 없어지면서 이제 방사통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더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목 자체의 통증이 심했을 때 그냥 목만 아우 너무 아프다 했을 때보다 목에 대한 통증이 오히려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주변에 저림 증상이 좀 많이 생겼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오히려 치료가 시급한 때가 된 건가요? 예,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되는 다 아주 뭐 초응급이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 단순히 목 통증이 있던 분들보다는 이제 방사통이 생겼다는 거는 방사통이 생기는 원리는 목 디스크가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근처에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괴롭히러 들어올 정도로 망가졌다는 뜻이니까 아 내가 목 디스크가 더 진행했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또 계속 참으시잖아요. 이게 응급하다라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라는 정도의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주 아주 흔하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80대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었는데 네. 목 디스크가 아까 이제 단순 탈출증 말고 계속 꾸준하게 망가지면은 허리에서 그 척추관 협착증과 똑같이 경추에도 협착증이 생깁니다. 근데 경추에 있는 신경은 허리에 있는 신경보다 훨씬 중요해요. 거기는 중추신경계라 그러고 요추에 있는 건 말초신경계라 그러는데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리면은 상처를 받고 이놈들이 뭐 팔다리에 힘을 좀 빠지게 한다든지 보행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이상하게 막 술 먹은 듯이 휘청휘청 거린다든지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몇 년을 버텨오신 거죠. 그래서 한 3년만 좀 빨리 오셨어라도 빨리 수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래도 다행히 뭐 마비가 오신 상태에서 겨우 설득을 시켜가지고 환자분을 수술을 해드렸는데 확실히 회복이 좀 더디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 같은 경우에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절로 나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5120님께서 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뭐 저절로 낫는다의 기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몸에 아까 염증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누가 의사가 꺼주면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고 염증이 심하지는 않아서 그냥 자기가 쉬었더니 좋아졌다 하면 증상이 좋아진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디스크 구조 자체가 뭐 새 걸로 돌아오는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그냥 증상이 완화가 된 거지 디스크는 한번 망가진 이상 거기서 더 진행은 합니다. 거꾸로 좋아지진 않고 다만 탈출된 터져 나온 디스크가 그 조각이 조금 흡수가 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뭐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774 하나님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저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 디스크였다라는 진단을 최근에 받았는데요. 두통 말고도 목 디스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다른 통증들이 있을까요? 네, 그 두통이 상당히 좀 제법 흔하죠. 경추성 두통이라 그러는데 뭐 두통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안면의 저림 같은 증상 아니면 뭐 아주 드물게는 이명 이명까지. 예, 이명이나 또 어지러움 같은 걸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두통 이런 게 사실 한글로 말했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압축해서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일단 경추성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좀 비특이적인 증상, 아주 전형적인 증상 말고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목 디스크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죠. 두통이 있으면은 당연히 어지러움이 있으면 머리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될 것이고 여기저기 검사하고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됐을 때 목에다가
신기하게 주사나 치료를 했더니 갑자기 어지러움, 두통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명이. 그러면 아 이게 경추에서 오는 증상이었구나. 거꾸로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이 두통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저림이 아까 팔, 어깨, 뭐 등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목 디스크 때문에 다리까지도 저릴 수 있나요? 어디까지 저릴 수 있어요? 예. 사실은 목 밑으로는 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더 가까운 팔 쪽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뭐 8, 90% 이상이고 아주 심하면은 경추 아까 협착증 같은 게 너무 심하면은 이 상반신 이런 데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피부 감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뭐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예, 그러실 수도 있죠. 허리 디스크 때도 이제 치료법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술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는 거고 일단 수술은 적극 권하진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은 어떤 경우이고 수술보다는 시술로 일단 권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목 디스크의 수술을 뭐 빨리 해야 되거나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마비밖에 없습니다. 예, 팔에 힘이 빠지는 어떤 신경이 눌려서 더 이상 기능을 못 하게 됐을 때 그걸 빨리 구제해 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적응증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통증 그럼 통증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거죠. 근데 가끔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난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 너무 힘든데도 무서우니까 수술 안 한다.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목 디스크로 한 달 정도 척추신경외과 학회나 저희 교과서에는 보통 이제 목 디스크는 4주에서 6주 정도 보존적 치료 기간을 깊게 해봤을 때 잘 호전이 없고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라 이렇게 권고는 돼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주사 치료가 대부분인 네, 수술로 무엇을 없애거나 건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치료를 다 보존적인 치료라 그래요. 주사, 물리치료, 약물, 운동치료 모두 포함됩니다. 흔히 목 디스크 수술이 목 뒷부분을 절개를 해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목 앞부분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사실은 목 앞쪽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래요? 희한하죠? 네. 그 환자분들이 대부분 엄청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을 앞을 이렇게 절개를 한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기를 해가지고 수술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허리는 대부분 뒤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모형을 갖고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까 이제 힌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경추는 중추신경이라 그랬어요. 아주 그 중요한 신경, 굵직한 신경이 있어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은 신경들, 말초신경들이 많아서 디스크를 수술할 때 그 신경들을 살짝 젖히고 하기가 용이해요. 편해요. 그래서 뒤쪽으로도 웬만큼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경추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신경을 젖혀야지 디스크가 보이는데 이 경추신경, 중추신경을 함부로 제끼면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아예 정면 승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앞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앞쪽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뒤쪽으로도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앞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숙련된 의사들이 했을 때는 앞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 기도, 식도, 갑상선, 경동맥, 경정맥 중요한 거 엄청 많죠.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만 말씀하시니까. 네. 고기를 이제 살살살살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근육과 요 기도를 살살 제끼면서 이렇게 그 면을 잘 찾아서 들어가면은 척추까지 들어가는데 피가 한 3방울도 안 나요. 조심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피도 거의 안 나고 수술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목의 앞쪽으로 수술을 하면 일단 흉터가 좀 남을 수 있죠. 그래서 더 아마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맞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런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대부분은 이제 엄청 아픈 분들을 수술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뭐 상처는 됐고 빨리 아픈 것만 낫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대개는 이제 아주 젊은 사람에서 수술하는 경우보다는 적어도 한 20, 30대 이상, 40대 이상
목에 살짝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평생 그냥 신경을 잘 안 써요. 여자분들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한 몇 개월이나 1년, 2년 지나서 성형외과에서 그 흉터 재건술 꼭 조금 간단하게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 환자분들이 그거 받으시라고 했을 때 받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그냥 또 예쁘게 꾸며놓거든요. 그렇군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시더라고요, 다들. 예.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흉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술이나 수술을 한 후에도 만약에 목 디스크가 재발을 하게 된다면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물론 재발을 하면 다시 수술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아까 앞으로 들어가는 수술은 앞으로 들어가서 터진 디스크까지 접근하려면은 디스크 본체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뼈랑 뼈 사이에 없어진 디스크 공간에다가 인공 뼈라는 걸 집어넣어서 유압을 시켜 그 척추 유압수랑 똑같습니다. 그걸 시켜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위에는 절대 재발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런 장점은 있어요. 뒤쪽으로 선택적으로 아까 그 신경을 잘 피해서 터져 있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제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받기는 조금 더 용이한 면은 있는데 환자분들께 그거는 이제 재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뒤쪽으로 했는데 재발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미련 버리고 앞쪽으로 그냥 정면 숭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요. 수술 부위를 잘 지냈는데 또 주변 부위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재수술하기도 하고. 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디스크 수술 안 한다는데 나는 막 2번씩 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기도 맞아요, 속상해요. 하고. 예. 그 수술 뒤에 관리를 잘하면 재발률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말씀이죠. 네. 그 관리라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세나 뭐 이런 것들입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제 수술한 부위 말고는 나머지 부위는 일반 퇴행성 디스크 환자들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니까 항상 자세를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요. 수술 안 하신 분들이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의 운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자세랑 습관이거든요. 목을 구부리지 않고 또 자세를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제 운동도 뭐냐면은 목 근육을 우리가 뭐 저기 격투기 선수처럼 이렇게 굵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없어도 그리고 디스크 멀쩡한 분도 많단 말이에요. 운동은 뭘 위해서 하느냐면은 아까 그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 근육이라든지 이런 승모근 운동을 해주면은 어깨를 우선 펴고 자세를 바로 하기가 용이해지거든요. 그 근육이 없으면 사람이 맨날 이렇게 되는 거죠. 수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 또 망가지는 거예요. 5234님께서요.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조금 있다고 해서 어제부터 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세를 유지하고 아래로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통증과 뻐근함이 느껴집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자세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잘 하셨는지도 사실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목만 당긴다든지 대개 환자분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뻐근해요 하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안 하던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살던 사람을 확 제껴가지고 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환자분들께 이거를 장기 프로젝트라고 6개월에서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해라. 하루에 0.1mm씩 늘려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야금야금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확 하시면 안 되고. 라운드 숄더도 어느 정도 좀 고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아프지 않았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후에 아파졌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원래 있던 거라고 하는데 원래 안 아프던 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후 통증이 올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8634님께서 주셨네요. 제가 저번 주에 진료 본 분이랑 되게 비슷하신데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참 이게 속상하죠. 잘 살던 내가 갑자기 어떤 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MRI나 CT를 찍어보면 대략 감을 잡아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디스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디스크 망가진 채로 사람은 모르고 잘 산다고. 거기서 뭔가 자극이 센 게 와서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흡수 못해서 증상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웬만한 교통사고가 진짜 크게 막 차가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는 한은 그걸로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쪽이 아픈 거는 이제 원래, 충격이 좀 가서. 예. 원래 그리고 좀. 그분은 같으면 이제 충격,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안 당했더라도 언젠가는 뭐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잠을 잘못 주무셨다거나 뭐 무리를 했다거나 그러면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적당히 좀 수용도 하시고 하는 게 교통사고 환자분들 특히 이제 이 고통이 심하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적당하게는 좀 인정을 하는 거에 오히려 마음 건강에 좀 편합니다. 자, 다른 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732님께서요. 저희 엄마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이번에 다른 일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실 일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으셨는데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이분은 저희 엄마는 아니신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로는 판정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반반인데요. 네. 좀 변성이 많이 일어난 분들은 이게 엑스레이의 기본 원리는 뼈의 그림자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디스크나 신경을 보지는 못해요. 근데 아주 많이 망가지면은 대략 그 부위에 뼈까지 변성이 오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하죠, 의사들이. 근데 적당히 망가지거나 잘 티가 안 나는 분들인데 증상이 계속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뭐 CT라도 CT보다는 MRI가 훨씬 정확하긴 합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찍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네요. 네.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말을 안 들으실까요? 자녀들이 병원 좀 가시라는데 이렇게 병원을 안 가실까요, 원장님?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래 다들 이제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네. 진료실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면은 자녀분들이 엄마 얘기 들었지? 원장님 시킨 대로 운동하고 막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얼마나 속상해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 말을 안 듣죠 하는데 제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고. 환자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치과 데려가려고 하면 갔어요 안 갔어요 이제 이빨 닦으라 했는데 이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하시거든요. 역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원장님이십니다. 또 질문 드릴게. 요즘에 일할 때 컴퓨터 쓰는 분들 참 많은데요, 원장님. 평소에 컴퓨터 모니터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가지고도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이크 높이가 항상 고민인데. 맞습니다. 네.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자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모니터 높이를 저도 집에 조금 높여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세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눕는 자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눈높이가 좋은 것인가요? 이런 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면을 바라봤을 때보다 한 상방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살짝 이렇게 위로 눈이 돼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이제 이상적이긴 하고요. 저도 사실 아까 제가 또 처음에 왔을 때 마이크부터 만지지 않았어요? 이거 올리고 싶은데 소리 날까봐 못 올렸는데 올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대본을 약간 곁눈질하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좋다는 거죠. 숙여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좀 편안하게. 모니터 올리시고 약간 상방을 바라보는 자세, 아까 말씀드린 좀 거만하고 당당한 자세. 척추는 거만해야 됩니다. 허리도 겸손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그리고 뭐 허리 수술 받고 저한테 감사합니다고 꾸부정하고 인사하고 계시면 제가 또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도 피고 허리도 피고 마치 군인들이 탁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다니라고 말씀드려요. 평상시 일하실 때 컴퓨터 모니터 위치도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마지막 문자로 요거 소개드립니다. 오늘 방송 거만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한방상 원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도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히 가십시오.